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12월 28일 수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고통이 남기고 간 뒤를 보라. 고난이 지나면 반드시 기쁨이 스며든다. 괴테. 감사스마일도 고통이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고통이 또 지나고 나면 또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라는 또 제가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도 오늘 어제가 좀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고 하면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기쁜 순간이 온다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찐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강원도 화천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왕복 5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정말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로 타고 가서 그 다음에 철원으로 해서 정말 화천으로 갔는데 민통선도 간만에 통과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제가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제가 또 강원도 철원 육사단에서 수색대대 또 중대장 했을 때가 또 생각이 나고 아무튼 제 친구 이 가운데 있는 제 친구의 취임을 갖다가 축하해 주러 다녀왔습니다. 참 만감이 교차했고 이 친구가 앞으로 더 잘 되기를 제가 기원을 많이 해주고 왔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가 대대장 할 때도 제가 취임식에 참석을 했는데 대대장 할 때도 제가 꼭 잘 돼서 연대장, 여단장 나가라고 했는데 이날도 제가 여단장 취임식 때 기원을 했습니다. 꼭 여단장 임무수행 잘하고 다음번에는 이제 장군으로 진급해서 내가 취임식에 찾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아무튼 제 친구가 제 방송을 보진 않겠지만 응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몰랐는데 7사단 5여단이 국군 최초 창설 부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쟁쟁하신 분들이 이 여단을 갖다 거쳐갔다라는 또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독수리 여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칠성부대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도 강원도 화천을 예전에 한 25년 전에 98년도에 그 지휘실습을 하면서 화천 사방거리를 갖다 지나간 적이 있는데 화천에서 근무하신 분들 또 근무했던 분들께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을 갖다가 드립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중앙일보의 강갑생 기자의 안전규정도 바꿨다. 디젤 기관차 투입 고집하는 코레일. 고향에서 양주를 잇는 교회선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단독 기사고요. 제가 작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교회선이 이제 내년에 어느 정도 정비를 해서 2024년에 개통을 갖다가 지금 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국토부하고 코레일이 지금 안전균형까지 바꾸면서 교회선에 디젤 기관차를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교통이 강조되는 시점에 특정 노선에 디젤 기관차를 넣기 위해서 안전규정까지 변경하는 건 좀 너무 무리다.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좀 기사를 좀 살펴드리면 철도업계에 따르면 최근 코레일은 2024년에 재개통 예정인 교회선에 디젤 기관차를 운행하기 위해 국토부령인 철도 차량 안전규칙을 바꿔달라고 국토부 요청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좀 제가 살펴봤더니 그러니까 63년부터 개통해가지고 2004년까지 운행을 했는데 2004년에 운행 중단됐고 교회선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능곡에서부터 이제 양주시 장흥을 거쳐가지고 의정부까지 32.1km 구간을 동서로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국비 497억 원이 투입돼가지고 시설 개량 공사가 2023년 말까지,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선로가 하나이고 전철화가 안 된 단선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추억의 교회선을 갖다가 개통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는데 감사스마일은 개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제 정말 화천을 가면서 느꼈던 거지만 정말 그 의정부로부터 포천으로부터 철원 거기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 강원도 철원에 부임해서 갔는데 20년 전이나 20년 후나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하구나. 그래서 경기 남부 같은 경우에는 교통망이라든지 도로망이 촘촘히 들어가는데 경기 북부, 특히 또 의정부, 또 우정부 위쪽으로 포천이라든지 철원이라든지 이런 쪽은 더더욱 교통이 좀 불비하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양주 장흥면이라든지 일영 쪽에 사시는 분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교통대책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 교회선이 2024년부터 운행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코레일에서 왜 이렇게 지금 조항을 바꾼 건지를 확인해 보았더니, 교회선에 디젤 동차를 갖다 투입했던 계획이 무산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젤 동차라는 거는 디젤을 원료로 해가지고 달리지만 엔진이 객차 밑에 달려 있어가지고 얼핏 보게 되면 전동차와 유사하게 되는데, 지금 이게 이제 디젤 동차입니다. 전동차가 이제 디젤 동차인데, 알고 봤더니 이 디젤 동차의 잔존 수명 평가 용역에서 교회선 투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5년밖에, 그러니까 5년은 돼야지 운행이 가능한데, 이 기관차는 2년밖에 안 돼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지금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당장 다른 대체 수단이 없게 되면서 코레일이 디젤 동차 대신에 디젤 기관차를 여객 객차 두량의 앞과 뒤에 연결해서 운행하는 방안을 고려했는데, 디젤 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지금 퇴역 대상인 데다가 여객 수송용인 도시 광역철도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선 구간인데다가 회차까지가 안 되기 때문에, 회차라는 거는 열차가 돌아서 나와야 되는데 돌아 나올 수 있는 노선이 없기 때문에 디젤 기관차 한 대로 왕복 운행이 어렵다. 그래서 여객 열차 앞과 뒤에서 디젤 기관차를 연결해서 왕복으로 다니자는 구상이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조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도 차량 안전규칙 12조에 이런 게 코레일 구상대로라면 운행 중에 디젤 기관차 한 대는 엔진을 꺼야 하는데, 이게 안전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 요청을 받다가 지금 한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이 변경 요청을 받고 검토 중에 있는데, 철도운행안전과장님께서는 코레일로부터 규칙 변경 요청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 중으로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 사진이 지금 시제품 개발이 거의 완료된 수소 전기 열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2024년에 개통을 갖다가 서두른다라고 하면, 물론 뭐 디젤 동차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방법을 갖다가 하지 않는지 좀 의구심이 들고요. 일단 철도업계에서는 국토부가 내후년 교회선 재개통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찌됐든 간에 2024년에 개통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코레일의 규정 변경 요청을 수락키로 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디젤 동차가 이제 안 된다라고 하면 일단 디젤 차로 해서 일단 운행을 했다가 만약에 시제품 개발이 거의 완료되는 수소전기 열차로 갈아타는 방법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는 안 되는지 또 그것도 의구심이 들고요. 어찌됐든 간에 전문가들은 국토부와 코레일의 안전규정 변경 추진이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고 또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정 노선을 위해서 그동안 유지됐던 안전규정을 바꾸는 것 자칫 다른 문제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소 전기 열차 등의 친환경 교통수단의 개발이 거의 완료된 시점에 굳이 배기가스 배출이 많은 디젤 기관차 투입을 고집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 또 익명을 요구하는 교통 전문가는 정부의 R&D 개발,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수소 전기 열차의 시제품 개발이 사실상 완료됐기 때문에 교회선에 이런 차세대 교통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드리면 정말 디젤 차를 갖다가 투입을 하지 마시고 그냥 어차피 2024년에 정말 투입할 거니까 내년에 디젤 그러니까 시제품 개발이 거의 완료된 수소 전기 열차가 지금 내년까지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2024년에 이 수소 전기 열차를 갖다 투입하는 방법으로 조금 그런 것들을 갖다가 추진을 하면 어떨까. 지금 대곡 소사선도 전동차 때문에 지금 운행을 못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굳이 지금 2년 정도 지금 남아있는 시점, 아니죠. 2년은 아니죠. 거의 한 1년에서 한 13개월 정도 지금 남아있는 시점에서 굳이 2024년 1월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2024년 1월이 아니다. 뭐 6월 정도만 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지금 보이시는 이 수소전기 열차를 갖다가 교회선으로 하게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오늘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 드렸습니다. 정말 이 디젤 동차로 한다라고 했는데 참 이 디젤 동차가 안 된다. 그러니까 평가 2년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지금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 조항을 갖다 바꿔야 된다.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국토부와 코레일이 만약에 투입을 갖다가 2024년을 맞추려고 해서 굳이 만약에 투입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디젤 기관차를 투입했다가 디젤 기관차에서 수소 전기 열차로 변경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 드렸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이 추억의 교외선 구간을 보면서 의정부에서 지금 이제 버스로 해서 서울 뭐 구파발을 경유해가지고 이제 불광동으로 오는 버스 노선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특히 이제 장흥이라든지 일령이라든지 또 송주에 사시는 분들은 물론 상당히 이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의 불편 대책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 교외선이 연결된다고 하면 대구의 GTX-A도 다니게 되고 대구 소사선도 다니고 3호선도 다니고 경의중앙선도 다니기 때문에 이런 교통의 불평등에서 해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교외선을 갖다가 2024년에 운행을 갖다가 지금 할까라고 하는데 지금 또 운행을 갖다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운행을 갖다 지금 또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게 또 이 전동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제 방송을 갖다가 고양 시장님께서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소한 것들도 주무부처에서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교외선 이 보시는 이 삼능역 이렇게 이런 노선이 지금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2개월 정비를 해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저는 뭐 1시간에 뭐 2대를 운행을 할지 뭐 1시간에 1대를 운행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이 디젤 기관차를 갖다가 투입을 갖다가 하는 걸 갖다가 저는 뭐 반대하지 않습니다. 디젤 기관차를 투입을 했다가 2024년에 디젤 기관차를 투입해서 2025년이나 2026년에 만약에 수소 전기 열차가 만약에 상용화 된다라고 하면 수소 전기 열차로 바꾸면 된다. 바꾸면 되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건가? 또 그런 생각도 들고 만약에 수소 전기 열차가 이제 시제품이 거의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2024년에 디젤 전동차를 갖다 투입하지 마시고 그냥 수소 전기 열차를 투입을 해서 교외선을 갖다가 재개통을 하는 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오늘 드리고 싶어서 좀 이야기를 오늘 드렸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교통의 불평등에 대해서 어제 제가 다녀오면서도 느낀 거지만 도로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런 철도, 전철 이런 것들도 촘촘히 경기 북부에 그러니까 경기 북부에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운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부동산을 갖다가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저는 여러 가지 이제 고양시에 관련해가지고 소식을 갖다 전해드리는 거고, 또 제가 개인적인 생각, 제 내피셜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가 또 듣는 분들께 어떻게 또 들리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양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교통이라고 하면 모든 국민들이 평등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정말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더 나아가서 제가 어제 또 오면서 정말 구리 포천간 도로라든지 3번 국도라든지 47번 이런 국도를 보면서 정말 포천이라든지 의정부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위쪽에 양주 이런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정말 많고 정말 그 도로에 차들이 빽빽해요. 그래서 정말 서울에서도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또 의정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뭐 정말 철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포천에서 정말 공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경기 북부도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정말 화천에 근무하시는 정말 제 동기 포함해가지고 군인들께 다시 한번 국방의 의무를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날씨가 춥고 정말 그쪽은 차로 올라가는 것도 버겁고 참 이런 겨울철에도 정말 아찔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도 지금 아침에 눈이 좀 내렸는데 안전운전 잘 하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